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 좀 흐리네요. 음, 참, 뭐 다음 주 전략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에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참 뭐 좀 좋지 않았죠. 예, 항상 떨어지는 것도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크게 이제 좀 이제 위협을 가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시장도 이제 다른 쪽으로 바라보겠죠. 이제 기업들은 이제 실적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섹터 종목 전략으로 넘어가야 되고 지수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봅니다. 한국 주식시장 바닥론 오늘 리포팅도 하나 보면서 또 코스톨라디 이론에 대한 얘기도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소심파의 행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무엇이 소심파고 또 무엇이 부화 내동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서 다음 주 전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장 금요일 마감부터 볼게요. 0.7% 나스닥 기준 상승했으니까 최근의 흐름 되게 좋습니다. 뭐, 어쨌든 뭐 중기 평선 저항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고 또 지금 중장기 평선 아래에서 역배열 상태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시 또 강세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개선되는 흐름들 뭐 다우라든지 S&P도 플러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들 또 천연가스 가격도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매크로 단으로 안정된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도 뭐 80불 미만에서 안정된 수준을 좀 보여주는 편이고 원달러 환율 뭐 역시나 이제 낮은 수준 유지하면서 이게 이제 리스크 하지면 이제 환율 올라가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은 신흥국에 유리한 한국 원달러만 지금 떨어진 게 아니죠. 유로 달러, 예, 유럽 통화 이제 유로 달러도 한국하고 비슷하죠. 예, 그만큼 지금 달러가 전체로 이제 약세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이외 통화 국가들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독일 증시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중장기평선 이제 뚫어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을 가질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 지표부터 해가지고 환율 흐름들을 이제 체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복귀 영상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은 지금 증시는 어떤 위치냐, 정확히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뉴스 보도 보면 뭐 독일 증시 막 상승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테슬라가 뭐 어떻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최근의 흐름과 추세와 또 지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정확히 전달 드림으로 해서 단순히 기사가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우리만의 또 시각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장이 올랐는데 미국 증시 내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또 이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면 나스닥 증시 애플이 1% 상승. 예,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애플하고 테슬라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애플이 더 이상 지금 떨어지지 않는 구간으로 가는 게 증시 내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또 테슬라도 지금 수준은 어디죠? 뭐 리포트에서 이제 매도 의견 나오고 해가지고 막 급락 6% 급락했는데 돌려 세웠잖아요. 양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테슬라 스트롱 바이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게 제가 뭐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들 패턴들이 지금 연속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 까졌다가 플러스는 돌리지 못했지만 양봉으로 돌렸다는 거는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부터는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지금 뭐 전문가 의견들 막 매도해야 되고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반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최근에 조금 제가 의견이 조금 세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소심파가 소심파의 이 행동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밋밋하게 그냥 뭐 테슬라가 오늘 이렇게 빠졌습니다, 뭐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에서, 그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정말 저는 결론적으로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견을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셀트론도 그렇고 영상까지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시장, 뭐 국내 시장도 뭐 괜찮은 흐름들, 중개평선 돌파하는 흐름들 전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미래에셋 리포트 하나 볼게요. 미국 증시가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지표 개선으로 상승 전환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금융주가 추가적인 충당금을 발표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자 차익 실현이 출회됐고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소비 심리 지표가 개선되고 인플레도 하향 안정을 보이자 낙폭을 축소하면서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 부진 불구 하반기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점도 투자 심리 개선 요인이다 하면서 돌려 세웠네요. 상승으로 힘이 세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서 차량 가격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1월 25일 실적에 대한 우려로 구겐하임이라는 또 어떤 기관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6% 넘게 급락하기도 했지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자 낙폭을 축소했다. 테슬라가 양봉 전환된 건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지금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우려가 깊지만 바닥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저는 좀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국 시장도 월요일 날은 좀 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내용, 여러분이 소심파인가 또 이제 부하 내동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한번 체크해 보죠. 최근 제가 이제 유튜브 제 채널에 메인 페이지에 과거에 제가 올려드렸던 토요 강좌 내용 중에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이제 투자 대가가 있죠. 유럽의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이분의 이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또 서민은 더욱 가난해지는 이유, 1%의 부자와 돈의 사이클이라는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 영상을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또 복습하실 수 있도록 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시점이 굉장히 이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위 이제 좀 이따 이제 리포트 하나 시켜드리겠지만 코스톨라니가 강조한 그 달걀 이론 모양이죠. 그 어떻게 보면 매크로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제 뭐랄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결국 이제 대중들이 주식을 팔고 어떤 소심파들이 주식을 사들이게 되는 시점이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또 소심파들이 대부분 주식을 다 털고 흥분된 대중들이 이제 주식을 거의 손에 쥐게 될 때가 이제 주식의 고점이고 하는, 그 아주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항상 당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어떤 증시의 작동 원리, 그걸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교훈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에 좀 담아 썼는데요. 그 중에서 좀 얘기 드리면, 복잡한 이론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게 제가 이 영상에서 담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살 사람이 다 사고 팔 사람이 다 팔면 주식시장은 이제 폭락이 시작된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주식에 대해서 무지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식으로 대박을 냈다면 그때가 바로 이제 호황의 끝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황의 끝인 것을 감지했다면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채권을 매수한다. 쇼크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 페드에서 유동성을 증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교훈에 이제 적합한 전략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중가 반대로 가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며 자신의 생각을 항상 의심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행을 거쳐서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여러 번 재확인하고 나서야 대중과 정반대의 투자를 여러 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 당연히 알게 되죠. 근데 그걸 되도록이면 적게 그리고 이제 3번의 사이클을 경험하고 나서가 아니라 한 번 정도 경험하고 나서 아니면 아예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런 투자의 현인들과 교훈들을 정말 받아들여가지고 그 원리에 그 논리에 입각해서 시행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어떤 사이클 상에 이제 큰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잔잔한 어떤 뭐 실패나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큰 사이클에 어떤 누릴 수 있는 폭들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DB 금융투자의 이제 그 전략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또 올리신 리포팅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동양 쪽에서는 유명한 이 매크로 사이클에 대해서 그 설명한 책이 뭐 저도 봤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우라가미 구니오, 일본의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사계절이라는 이제 책에 담겨 있는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거의 뭐 들어맞는 시기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코스토달라니의 이제 달걀 이론 모형을 통해서 뭐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 채권을 사야 되는 시점,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시점, 그것들을 매도해야 되는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접목할 수는 없습니다. 우라가미 구니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의 이론이 굉장히 이제 명확하고 또 이제 사이클적으로 이제 지금도 적용되는 어떤 그 흐름이지만 그걸 정확하게 그 4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이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는 높고 경기는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어떤 구간인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사이클상 짚어내지 못하거든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 적합하게 어느 시점인지를 자신 소신껏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과거 이런 거 과거 어떤 이런 사이클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한다면 사실 오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리포팅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불투명한 시기에 대중 투자자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소심파만이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코스피 증시가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뭐 바닥은 이제 잠깐 깰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은 사이클을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결국 이제 이 구간 동안 결국은 제가 셀트론 주식에 대해서 야 작년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셀트론 주가가 돌아갔는데 개인만 1조를 팔고 기관, 외국인 또 회사는 자사주 형식으로 합쳐서 1조를 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대중은 팔고 메이저, 소심파는 매수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률상 거의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 가격대. 작년 셀트리온은 바닥권을 형성했고 이제 사이클은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트롱 바이 셀트리온 주장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자 하는 게 저도 어떤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어조로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덕을 얻자고 근데 정말 이거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의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2021년 초에는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셀트론 그룹주 얘기 드린 게 그 얘기를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매수와 매도에서 제가 스트롱하게 굉장히 세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 메이저와 이 대중이라는 이 대척점에 있는 수급 주체에 완전히 상반된 고점에서는 소심파의 손에 있던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싹 다 거의 대부분이
대중, 흥분되어 있는 어떤 투자자들의 손으로 넘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면 저는 당연히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용하다고, 유익하다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히냐 하지만 모든 종목이나 모든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죠. 볼 수도 없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근데 너무나 수급 구도를, 또 차트 심리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다양한 수급 주체의 심리적인 어떤 변동을 매일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감 영상을 통해서 추적하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소신껏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주가가 반등한다. 최근에 이상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하는데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러지? 왜 올라가지? 왜 더 이상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그 논리를 가장 중심에 두고 주식 투자를 해나가야 됩니다.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것들, 막 전문가 집단들, 나스닥이 뭐 몇천 포인트가 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는 게, 십수년간, 거의 20여 년간 다양한 사이클을 저도 당연히 경험했겠죠. 저보다 더 경험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경험 안에서 뭘 가졌느냐, 뭘 가지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무당 같은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무당이라는 어떤 부분은 강력하게 폭락과 상승을 주장했던 건데요. 그게 종목단이 아니라 지수단의 얘기입니다. 지수단의 얘기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바닥권 지점에서는 이제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두 지수적인 관점으로만 주장하고 한다면 거기서 기회들을 포착하기는 어렵겠죠. 겁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흥분하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적인 측면에서 너무 강한 주장과 확신과 이거에 비춰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양하고 좀 보수적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저도 과거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겪게 된 저뿐이 아니라 또 수많은 어떤 전문가 집단들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 되어왔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지금 정말 그 강세장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톨란이 달걀에 비춰볼 때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최저점에 위치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이 과거 이제 이런 코스톨란의 어떤 주장과 이런 어떤 의견에 비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서양의 장세 판단법에 한국의 주식시장을 비춰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서양의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코스톨란이 달걀, 이 모형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최저점이 Y, 주가가 상승을 뒤로하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최고점이 X, 그러니까 XY, 이 최고점, 최저점이 투자자의 관심에 가장 크겠죠.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최고점 팔아야겠죠. 그리고 최저점 Y 사야겠죠. 이 시점에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뭐 노다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저점 Y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도대체 누가 이 불투명한 장세에서 주식을 사갔단 말인가?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지금이 바로 이 불투명한 장세에서 누가 주식을 사가냐? 작년 보십시오.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 회사, 셀트리온 자사주 1조를 샀습니다. 소심파 투자자들. 그들은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 시기에 덤핑가로 주식을 산다.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상승 조정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해준다. 87년 10월 19일이 지난 다음날, 이제 블랙 먼데이죠. 경제학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고했다. 당시 워싱턴에 모인 33인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곧바로 시장은 상승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고 교수들의 예견과는 달리 경제는 계속 성장했으며 주가는 오르면서 상승 동행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최저점 X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최고점 X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코스토라니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상승 동행 국면 시기의 매수자는 소심파 투자자와 부화 내동파 투자자가 절반씩 섞여 있다. 이 단계는 외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장을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상승 동행 국면 A 2번 국면 여기입니다. 이제 상승이 굉장히 이렇게 전개되던 상승 국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A3 국면은 각도를 세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뭐 이렇게 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느냐? 바로 이 상승 과장 국면은 아까 이제 각도 세우면서 올라간다는 그 상승 과장 국면은 부화 내동파 투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라는 거죠. 주가는 거래량이 늘면서 시간 단위로 상승하며 시세와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해 올라간 주가가 다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고전된 분위기는 다시 주가 상승을 일으키죠. 여기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오직 대중의 흥분반이 결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흥분하게 만드는 또 이유는 있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온다. 뭐 가상 그 메타버스 시대라든지 또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서 야 게임에서 돈 버는 시대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코로나 이제 완전히 치료제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이 코로나를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또 다른 세상을 열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흥분된 어떤 명분으로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코스토라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승 과장 국면은 오래 갈 수 있으며 주식 매입 역시 돈이라는 요소가 있는 한 계속된다. 유동성이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 국면이 더 크게 가거나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심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던 주식이 모두 부화 내동파 투자자의 연약한 손으로 넘어가고 나면 흥분된 투자들이 대중 투자들이 살만한 사람은 다 사게 되면 이 국면은 끝이 난다. 더 이상 더 흥분하고 더 이제 조급하고 더 이제 고조된 분위기에 편승되는 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마를 수밖에 없는 시기로 넘어간다면 이 국면은 끝이 나겠죠. 이를 직전 장세에 대비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년도 3월달은 코로나 터지면서 전형적인 최저점 Y였죠. 해당 시기에 다수의 전문가가 팬데믹에 의해서 소비의 절벽이 진행됨에 따라서 경제활동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했던 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주식시장은 비관적인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당시에 이제는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TV에서 막 진짜 무서웠죠. 뭐 미국 뭐 CNN 이런 데서는 뭐 진짜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뭐 이런 이제 경제가 마비된다. 이게 침체가 아니라 마비가 되는 거. 봉쇄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완전 그냥 끝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21년 중반기는 전형적인 최고점 X였다. 이때는 대중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상당했다. 이로 말미암아서 고조된 분위기가 주가를 올려 세우는 순환고리가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시장은 현재 어디에 위치한 상황일까요? 1년 넘게 이어진 주가의 하락에 따라서 코스토라니가 말하는 부화 내동파는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하기가 어렵죠. 분위기 꺼진 건 우리가 거래대금 줄어든 거, 거래량이 줄어든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시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소심파라고 부를 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사들고 있다면 계속 분할해서 여기가 저점대를 형성하니까 사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전문가는 23년 가장 큰 화두로 경기 침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세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너무나 전형적인 코스털라니의 달걀 모형의 최저점 Y라는 것이죠. 이 애널리스트 분이 저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 서양의 장세 판단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시장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 주시장에 대한 상승 의견과 더불어서 매수 추천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달걀 모형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떤 위치냐. 그래서 보시면 밑에 간략하게 좀 보시면 제가 코스닥 증시를 지금부터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B3 부견, 점점 이제 거래량은 폭증하지만 주식 소유자의 매수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Y점에서 이제 최저점을 이룬다는 이 달걀 모형에 대해서 제가 코스닥 증시를 한번 보여드리죠. 특히 이제 그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흐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폭증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최저 바닥권에서였던 형성되는 패턴의 모습을 좀 얘기해주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전체 지수에 대한 전략보다는요, 이렇게 섹터 따는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수익을 높이고 또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전략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3년 동안 주시장에서 성과를 냈을 수 있는 거지. 지금부터의 3년의 장세는요, 중앙은행이 돈 풀거나 우리 증시 여건 자체가 어떤 유동성 장세에 펼쳐지거나 이런 것들은 펼쳐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금 하에서, 한정된 유동성 하에서 특정 섹터군에 집중된 어떤 증시의 흐름들이 펼쳐질 걸로 봅니다. 결국은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갇힌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상당 기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은 이런 어떤 흐름을 상당 기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냐하면 위에 지금 보면 뭐 100조, 150조가 지금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치고 올라가려면 시중의 어떤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완전히 받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물가는 스티키하기 때문에 물가가 뭐 완전히 그냥 뭐 과거 2% 이렇게 떨어지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앞으로의 전략은 섹터별로 구분된 전략이다. 최근에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은 이제 워낙 개별주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같이 블록체인 게임이다, 메타버스보다 해가지고 전체가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개별로 봐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어떤 모습들은 결국 게임 업종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또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국한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앙드레 코스톨란이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최저점 Y에 해당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찾아보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겠죠.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하는 방법, 앞으로의 3년이 결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